네, 그러면 오늘 이제 사장님은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대응의 시나리오를 짜주실 거예요? 네, 일단 뭐 시장 네. 얘기는 뭐 오늘 분명히 좀 많이 흔들릴 것은 분명하니까 일단은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면서 이제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거 좀 화면 좀 띄워주시면 물론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죠.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을 겁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오미크론 변이가 출몰하면서 이제 지난 뭐 뉴욕 증시가 급락을 뭐 했지만 여러분들도 뭐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유가가 무려 13% 폭락을 해버렸죠.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 역시도 이제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표 뭐였나요? 그동안에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그런 나침반의 역할을 했던 그런 지표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지표들이 동반해서 급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당장의 시장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제는 이제 옆으로 비껴가 버린 겁니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이걸 시장을 과연 이렇게 아전 인수를 해주느냐가 이제 긍정적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가도 폭락을 했겠다, 국채 금리도 급락을 했겠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우려는 당장에는 시장이 이제 없어지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이런 어떤 지연 시나리오가 부각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유가도 낮고 뭐 국채 금리도 뭐 내려와 있는데 뭐 금리 뭐 이제 늦춰지겠지. 뭐 또 이 오미크론도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요걸 해석을 해준다면은 다시금 이제 시장에는 이제 일정의 어떤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올 수 있다. 요게 이제 긍정적 시나리오예요. 근데 요거 긍정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약간의 희망 고문일 수도 있는 측면들은 좀 있는 게 왜냐하면 네. 오미크론 아니더라도 우리 시장이 뭐 유동성을 먹고 막 올라가거나 뭐 대세 상승이 올라가고 체감 지수가 좋고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아니어도 극심한 수급 쏠림 때문에 시장이 가뜩이나 힘들었는데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과연 시장이 저런 긍정적 시나리오를 과연 아전 인수해 주느냐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게 있고요. 그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지금 현재로서 힘을 더 이제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러므로 해서 지금 벌써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 또다시 뭐 유럽은 이거 아니더라도 확진자 증가 때문에 재봉쇄를 하는 이런 국면에서 오미크론이 사실 이제 그걸 또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락다운 때문에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좀 보아왔던 기업의 실적들이나 이제 지표들은 여전히 여기서 이제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다면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고점 논란이 심한 상황인데 여기서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이제 가격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주가의 이제 추가 조정 가능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방이 조금 더 열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역시도 이제 긍정적 시나리오로 제발 시장이 아전 인수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저 유동성 기대감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라는 수준인 것이지 시장에 새로운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의미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 시나리오보다는 역시 좀 부정적인 쪽에 약간의 좀 무게가 실려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말에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오늘 당장 이제 객장에 가면 이제 저희 손님들하고 네.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정말로 내가 정말 장부상으로 싼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나는 그냥 길게 보고 인내를 하겠다라는 쪽이라면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공통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부터 TV를 끄는 수밖에 없습니다. TV를 끄고 아예 시장을 아예 그냥 외면해 버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좋은 주식이니까 올라오겠지. 정말 이런 어떤 시간의 뭐 어떤 기대는 이런 선택을 하시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시장을 보시고 이러면서 일희일비 하실 거라면은 지금 시장의 어떤 논리에 맞게 이제는 재정비를 해서 그쪽에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양쪽이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주식이 빠진다고 해서 속만상해 하신다고 지금 아무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시장인 것만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냉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선 내가 만약에 매일매일 시장에서 예를 들면 지난 거래일에는 이제 코로나 확산 수혜주가 일제히 이제 들썩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놈들 멱살을 잡고서 흔들고 싸울 만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 그게 합리적인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사실 그게 안 된다 싶을 때는 네. 그럴 때는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뭐 항상 이제 이 코너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포트 상담을 해드리는데 종목을 10개, 20개, 30개 해가지고는 그 두 가지 시나리오 어느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목이 뭐 20개 있다고 해서 다음 사이클에 20개가 다 올라온다? 이 계산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트렌드에 그 20개 종목이 다 맞는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좀 재정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전략이 유효하냐면 제 스스로 이제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일단은 현금 비중을 이제 최대한 좀 확보를 해놓고 네. 그리고 현금은 이제 쌓아놓으세요. 그리고 일부 비중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트렌드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멱살 잡고 그냥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장을 압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확보했던 현금은 어떤 시점에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는 기미가, 그러니까 저점이 어딘지를 지금 맞추는 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때 이제 현금을 다시 밀어 넣으면서 그 반등장에서 이제 최대한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끌어올리는 이런 쪽의 전략이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보다야 훨씬 더 지금 이게 더 타협적이고 그렇죠? 절충적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제 객장에서 우리 이제 고객들과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되게 치열하게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이 전열을 확실하게 재정비를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냉철한 판단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지만 해서는 도저히 지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일단 생존이라는 그 두 글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릴게요. 네, 조성우 차장님 얘기를 듣고 주식을 안 봐야겠다 네. 결정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러신 분들은 분이 TV를 있네요. 이제 끄시고 네.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내일 내가 그래도 시장을 계속 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옷을 갈아입고서 전투복을 입고서 그렇게 해서 싸울 준비를 하시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네, 네. 시장에 뭐 완벽한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각자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다 네. 다르고 각자 이제 기준과 취향 그리고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게 이제 현명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우리가 네. 포트에 이렇게 네. 언택트 관련주들을 몇 개 담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놈들이 되니까 이제 제가 이런 그 전략을 더 굳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YBM넷, 메가MD 그죠? 네. 차트 볼게요. 이거.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이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나마 나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 저는 이제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산장수하들, 집신장수하들 딱 이 속담이 딱 생각나는 거죠. 자, YBM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일자리 관련 정책 수혜주로 갖고 왔는데 양수겸장이라고 이제 코로나 확산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걸로 전일에 11% 급등을 했잖아요. 종가도 거의 고가 부근에서 끝났고 목표가 제가 7,500원 잡아드렸는데 전일 종가가 7,290원이니까 제가 즈음이나 원절이라는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추 다 왔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대량 거래 이제 터지면서 밀어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나 변동성이란 부분이 또 이제 극복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한 번에 이 종목으로 뭘 이렇게 크게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나눠서 좀 매도하시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기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건 다행이에요. 사실 이런 게 또 우리 포트에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이런 거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요즘 네. 하잖아요. 자, 이거 메가MD죠. 메가MD도 전일에 이제 7% 상승이었고 종가가 고가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YBM넷과 메가MD는 결국엔 제가 일자리 정책 기대감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온라인 교육주 이런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두 종목이 올라가는 건 참 애석하게도 정책 기대감이 아니라 요 코로나 이 확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논리는 이 종목에 대한 논리는 또 이쪽으로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두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게 메가MD는 이제 예전부터 그 온라인 교육주가 이제 움직일 땐 대장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오히려 메가MD가 이제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얘가 오히려 더 강하게 갈 가능성. 왜냐하면 시장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메가MD라는 녀석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그 기억을 이렇게 깨워준다면은 메가MD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YBM넷보다 메가MD가 훨씬 더 사실 이 이후에는 기대 수익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지금 보니까 주말에도 다 제가 기사 검색을 다 해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벌써 지금 200개 학교가 지금 원격 수업을 또 이제 개시를 했고 또 지방 정부를 지금 기점으로 해서 지금 원격 수업을 좀 시작하고 있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대통령 주재로 이제 방역 회의가 있는데 네. 지금 사실 겨울 방학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원격 수업의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가 고령자와 청소년 쪽에 양극화돼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원격 수업이나 뭐 제한 등교나 이런 거를 실시한다고 하면 한 2, 3주 있으면 방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년 쪽은 지금 백신도 지금 맞는 대상이 아니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신다면 오히려 저는 이제 YBM넷보다 메가MD 쪽이 이제 이 이후에는 기대 수익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우산 장수를 뭐 비우는데 우산 장수는 장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 그
집신 장수들이 문제죠. 삼성출판사가 그래도 뭐 하단은 지켜주고 있는데 전일에 이제 손절가 35,000원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 만약에 35,000원 회복 못한다면은 편출하는 걸로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제로 투 세븐 자, 얘도 마찬가지 손절가를 1,250원으로 하향을 했는데 지금 정책이 안 먹고 있잖아요. 자, 요것도 이제 더 이상의 손절가 조정은 없습니다. 1,250원으로 최종적으로 손절가를 확정시켜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용평 리조트.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제가 그런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유, 손절가 왜 내렸냐, 그냥 내버릴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5,130원인데 5,100원까지 낮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뭐 오늘 이 종가 기준은 5,100원이 이탈한다면 편출. 이러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저도 이제 이런 시장에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동안 이제 시즌2를 했을 때 그래도 트레이딩 종목은 나름의 어떤 좀 성과들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솔직히 정규 종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저도 전략의 변화를 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정규 종목이 이제 들어갈 만한 현금 비중을 우리가 아껴놓고 지키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시즌2에서 트레이딩 종목은 그래도 나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론 쪽으로 조금은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께 제 철학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는 게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닥에 있는 실적 좋은 주식을 사서 시간을 쓰면 그 주식이 올라오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 공유하고 싶었는데 시장이 아직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저도 좀 트레이딩 종목 위주로 그렇게 해서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호흡하면서 이 시장을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대응 방법과 포트 점검까지 저희가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